당신 엄마 아니면 나야? 선택해. 아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저는 요양병원 복도 끝에 서서 어머니의 병실 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고 어디선가 무인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병실 문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밥 줘. 배고파. 낯선 간호사의 답변이 이어지고 저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안 떨어지지? 3개월 전만 해도 저희 집은 평범했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부엌에서 뚝배기 부딪는 소리가 들려오고 저는 그 소리에 눈을 뜹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부엌으로 가면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시죠. 일어났니? 얼굴 좀 씻고 와. 네. 엄마, 근데 오늘은 제가 할게요. 엄마 쉬세요. 괜찮아. 이것도 못하면 내가 뭐 하니? 어머니는 국자로 찌개를 떠서 간을 보시고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서 저는 그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엄마, 오늘 국한이 딱이네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두부 많이 넣었어. 아내한테도 좀 가져다 줘. 알겠습니다. 저는 작은 그릇에 찌개를 덜어 방으로 가져갔고 아내는 이불 속에서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또 새벽부터 일어나셨어? 응, 뭐라 해도 안 들으시네. 에휴, 그래도 맛있겠다. 고마워. 아내는 찌개를 한 숟갈 뜨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바람이었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변화는 미세하게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엄마, 뭐 찾으세요? 뭘 꺼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 맞다. 김치를 꺼내려고 했어.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나이 드시면 다 그러지 뭐. 그런데 일주일 후 어머니는 시장에 갔다가 집을 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녁 7시가 넘도록 어머니가 안 들어오시자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나 지금 어디지? 엄마, 무슨 소리세요? 집이 어디였더라? 골목이 다 똑같아서.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고 저는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주변에 뭐 보여요? 약국이 보여. 약국. 이름이 뭐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잠깐만. 온누리 약국? 다행히 집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약국 앞에 도착했고 어머니는 전봇대에 기대어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 미안해. 내가 길을 잃었네. 괜찮아요. 타세요. 차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손을 비비셨고 저는 룸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 이건 단순히 깜빡한 게 아니야.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들어가서 쉬세요. 저녁 차릴게요.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아내와 부엌에 섰습니다. 이상하지? 어머니가 길을 잃으시다니?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야겠어. 내일 모시고 가볼게. 하지만 진짜 이상한 일은
그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도 넘게. 뭐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변기 앞에 서서 물을 내리는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셨고 허공을 향해 몰아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더러워. 씻어야 해. 깨끗하게. 엄마, 왜 그러세요? 뭐가 더러워요?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고 그 눈빛은 제가 아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초점이 흐릿하고 어딘가 멍한 표정이었죠. 응? 아, 미안해. 내가 뭘 하고 있었지? 화장실 물을 계속 내리고 계셨어요. 그랬어? 나도 모르겠네. 미안하다. 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방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화장실에 혼자 남아 변기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뭔가 심각한 거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신경과에 갔습니다. 대기실에는 노인들이 가득했고 모두 비슷한 표정으로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엄마도.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진료실에 들어갔고 의사는 어머니께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응. 5월. 지금은 10월인데요.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대통령. 그게 어머니는 대답을 못하셨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MRI 촬영 좀 해보시죠. 그리고 몇 가지 검사를 더 하겠습니다. 검사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휴대폰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고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아니길.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의사는 MRI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고 어느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해마 부분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전두엽도.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중기 알츠하이머입니다. 게다가 진행이 빠른 편이에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는 할 수 있나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분들의 케어가 중요합니다. 케어요? 네. 앞으로 증상이 더 심해질 겁니다. 배회, 망상, 공격성, 대소변 실수. 각오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둔탁한 방망이로 가슴을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 나와 복도에 섰을 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해.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버텨야 해. 우리가 버텨야 엄마를 지킬 수 있어.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지옥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그날 밤 저는 부엌 불만 켜둔 채 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말없이 TV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 사람들 웃음소리가 기묘하게 허전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침실 쪽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갔고 침대 옆 바닥에 깨진 유리컵이 흩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방 한가운데서 두 손을 떨어뜨린 채 멍하게 서 계셨습니다. 아내가 뒤늦게 뛰어들어와 문가에 서더니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내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갑자기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너 누구야? 내 거 뺏으려고? 순간 아내는 뒷걸음질 치며
제 옆구리를 밀었습니다. 아, 어떻게 시작됐잖아. 이거 우리 집에서 어떻게 감당하라고. 저는 아내를 향해 손을 들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아내는 이미 울컥한 듯 목소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참아. 이해해. 가족이니까 그 말뿐이야. 근데 나는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아내의 시선은 어머니가 아니라 제게 고정돼 있었고 그 눈빛에 억눌린 불만이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아 침대에 앉히고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에 유리가 스치며 피가 맺혔지만 아내의 숨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당신 손 좀 봐. 이래도 괜찮다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옷소매를 붙잡으며 중얼거렸기 때문입니다. 나 집에 가야 돼. 우리 아들 밥 해줘야 해. 아내가 비웃듯 코를 찡그렸습니다. 지금 밥은커녕 대소변도 못 가리잖아. 제발 현실 좀 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벽 쪽으로 다가갔고 저는 본능적으로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벽에 닿더니 손가락에 묻은 것이 벽면을 타고 번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고 아내는 입을 틀어막더니 뒤로 한 발, 두 발 물러섰습니다. 아, 나 못해. 이건 진짜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 벽을 더듬으며 부엌 쪽으로 물러나더니 결국 냄비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손잡이가 반쯤 휘어지며 바닥이 울렸고 그 소리에 어머니는 겁먹은 아이처럼 움츠러들었습니다. 냄새나 들러붙어. 거실, 방, 화장실 어디든 난 당신 엄마 모실 생각 없어. 숨도 못 쉬겠어. 병균 같아. 아내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먹였고 저는 그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만해! 제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고 양쪽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이 상황에서? 당신만 힘든 줄 아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흐느낌이 제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당신 엄마야 아니면 나야? 선택해. 지금. 심장이 순간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울음을 삼키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맨날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그 가족 안에 난 없어. 난 그냥 당신 엄마의 식모 취급이야. 이 집에서. 저는 숨을 들이켰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처럼 보였던 걸까? 아내는 입술을 굳게 깨물더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됐어. 당신이 말 안 해도 알아. 그리고 거실을 지나 침실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복도에 고요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들고 떨고 있었고 벽엔 지워지지 않을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도 어머니의 손도 제 상처 난 손등도 모든 것이 동시에 무겁게 내려앉아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간 뒤 집 안은 기묘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끝에 앉아 손가락을 모아 비비고 있었고 저는 세제 냄새가 스며든 걸레를 들고 벽에 손을 대봤습니다. 손끝에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묻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벽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문틈 너머에서 아내의 흐느낌이 간헐적으로 들렸고 그 소리와 걸레질 소리가 서로 엇박자로 부딪혔습니다. 이 집이 언제 이렇게 변했지? 벽을 겨우 깨끗이 만들고 어머니를 잠자리에 눕힌 뒤 부엌 불을 끄려던 순간 침실 문이 조금 열리며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의 목소리는 잠긴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말하자. 제가 조심스레 말하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난 지금 말해야 해. 더 늦기 전에. 아내는 제 앞에서 멈춰 서더니 손가락으로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앉아.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아내도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손은 식탁 아래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 이제 우리 둘이 감당할 단계 넘은 거야. 아내는 숨을 한번 들이켜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냄새 행동 밤마다 소리 지르고 오늘은 벽에.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양손을 깍지 끼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모실 수는 있어. 조금만. 그만 좀 해. 아내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조금만 더? 당신은 매번 그렇게 말해. 근데 나는 더 이상 사람답게 못 살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두려움, 피로, 분노 그리고 죄책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잖아. 기억도 못하면서 갑자기 때리려고 하고 아까는 손에 뭐 묻힌 채로 내 옷 만지려고 했어. 아내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정말 무서웠어. 저는 말없이 손을 뻗어 아내의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아내는 그 손을 소리 없이 밀었습니다. 그 손 어머니 벽 치우느라 묻었잖아. 저는 그제야 손등에 얼룩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미는 힘은 강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묘하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려고 한 건 아니야. 제가 말하자 아내는 고개를 젓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괜찮지. 당신한테는 어머니니까. 근데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무너져. 아내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들어앉은 느낌이야. 숨이 안 쉬어져.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제 입에서 나온 것은 변명도 항변도 아닌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자포였습니다.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양병원 보내자. 아내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아니면 나 당신하고 같이 못 살아. 심장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게 협박이면? 협박 아니야. 아내는 고개를 든 채 아주 담담하게 말을 자릅니다.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다 나도 이상해질까 봐. 그러면 우리 둘 다 끝나.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은 듯 했습니다. 아내는 눈가를 닫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더는 당신 엄마의 적이 되고 싶지 않아. 아내는 침실로 향하다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살면 어머니도 당신도 나도 다 망가질 거야. 문이 닫히자 부엌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식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어머니가 또다시 잠에서 깨어 집안을 헤매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잠시 굳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며 우리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향해 조금씩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한 다음 날, 저는 큰 결정을 내린 사람치고는 터무니없이 평범한 일상을 흉내냈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리고 식탁을 정리하고 TV를 켜두었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아 멀건 눈으로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 줘. 제 목이 저릿하게 조여왔고 저는 식탁 위 그릇을 천천히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숟가락을 쥐는 어머니의 손은 자꾸 옆으로 비틀렸고 밥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그걸 주었고 어머니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저는 말없이 머리를 저어 보였지만 속은 뒤틀리듯 아팠습니다. 미안한 건 나인데 그때 방에서 나온 아내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시선을 피하며 주전자에 물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오가는 순간 결정을 번복하고 싶어질까봐 서로 조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도 없이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날,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뒷좌석에서 제 어깨 너머로 내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반쯤 감긴 눈이 바람에 흔들리던 꽃나무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니? 병원 가요. 엄마, 검사 조금 더 한다잖아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아내가 조수석에서 무릎을 꽉 잡는 게 보였습니다. 그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어머니는 간호사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여기 좀만 계세요. 저 금방 올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어디 가지 마라. 순간 발바닥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아,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 엄마. 간호사가 어머니를 데리고 병실로 향했고 저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어머니가 뒤돌아보며 저를 찾았습니다. 아들 여기 왜 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보며 누구지 하는 눈. 단 3초지만 영원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순간 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아들 무서워. 그 말에 저는 목이 막혀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어머니를 침대에 앉히고 환자복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병실 창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아내는 문 밖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순간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저녁은 먹었니?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배고플 텐데 밥은 챙겨 먹고 다녀라. 저는 고개를 돌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바람이 흔들던 은행나무가 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내가 선택한 건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순간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당신 괜찮아? 저는 대답 대신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지만 그 손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스스로도 그 말에 확신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이 선택 평생 잊지 말자.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잊지 말자. 우리 이 선택을 가볍게 한 거 아니니까. 하지만 병원을 나와 차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서늘하지? 그 불길한 감각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우리의 곁을 너무 빠르게 떠났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너무...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집 안 공기는 여전히 싸늘하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밥맛이 없고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는데 아내가 먼저 입을 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신 미안해. 나 그땐 진짜 숨이 막히고 버틸 자신이 없었다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면 안 됐는데. 말끝이 흐르고 손등을 조심스레 만지는데 나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나도 잘한 거 아니고 어머니 힘들어지기 전부터 더 많은 걸 해드렸어야 했는데 결국 이런 방식으로 보내드릴 줄은. 말이 끝나자 아내가 울컥하며 눈물을 쏟고 나는 말없이 그 손을 잡고 서로 미워했고 상처를 주고받았고 마지막을 함께 지키지도 못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좀처럼 숨이 트이지 않았다. 우리 둘은 같은 슬픔을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앞으로 당신만 힘들게 안 만들게. 우리 둘이 같이 가보자. 같이 짊어지고 같이 버티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 너머로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는데 우리 둘은 아주 오랜만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로의 손을 가볍게 맞잡은 채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그렇게 오래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이 조금씩 풀리고 서로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생각이 조용히 자라났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히읗.